네, 다섯 번째는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서 신체적 활동이라든가 건강관리가 어려워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건강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안내하거나 자유걷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 맞춤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두 분 내지는 세 분에게 밴드 운동이라든가 이제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요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포스터를 드려서 하실 때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누가 제일 많이 붙였느냐 혹은 누가 목표를 다 완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상품도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활동을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걸을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걸을 때마다 이제 또 그런 그 프레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올려주시면은 또 좋은 사진들을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6,000보 정도, 만 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6,000보 정도를 해서 걸으시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드리고 이것 또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목표를 설치하신 분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는 그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직접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동영상도 좋긴 하지만 동영상보다는 항상 붙여주고 보시는 거를 어르신들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랗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가정에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리고 집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요. 그럼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줌으로 중간에 그 운동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 가시면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 도장을 다 채워 오시면은 선물을 드리는 그런 걸을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교실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교육했었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찾아보시면 많이도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정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올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찍어서 올리고 그거를 보시면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제 교육은 못 받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강좌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아예 이거를 시스템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수강료를 내고 듣는 강좌하고 똑같은 그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뭐 체조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 강좌 같은 것들도 직접 이제 뭐 한 30명, 40명 혹은 뭐 100명, 200명 모아서 그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시던 그런 건강 강좌를 선생님을 모시고 동영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르신들이 직접 접속해서 그 내용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대면 열린 건강 강좌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이거를 찍는 경우도 많고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인데요. 이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 상담사가 대면에서 진행해 왔던 기존의 그런 일반 상담이라든가 집단 상담을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고요. 줌이라든가 영상 통화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밑에 제가 이제 조금 블러 처리를 한 거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블러 처리를 했는 건데요. 이건 이제 줌으로 집단 상담을 하는 거고요. 집단 상담 내용은 이제 치매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집단 상담으로 소규모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물리치료사가 같이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머, 어르신들이 줌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시도를 해보자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1회기는 각 어르신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 시간에 와서 1대1로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 시간이 돼서 또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접속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줌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영상 통화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르신들 얼굴을 보면서 또 목소리만 들어서는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어르신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디지털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이제 증가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뭐 스마트폰 교육이라든가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이런 교육들을 어르신들이 받으면서 직접 접해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래서 활용 기술들을 점점 익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키오스크입니다. 이게 교육용 키오스크인데 실질적으로 사용도 나중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6가지 정도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햄버거집, 그 다음에 카페, 그리고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우리가 민원을, 그 증명서를, 각종 증명서도 떼는 게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기차, 그리고 고속버스, 그 다음에 영화관, 이렇게 6개의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햄버거를 주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차표를 예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에 여행 연습을 해보시고, 현장에 가시면은 기계가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그 속성을 이제는 익히셨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원자로부터 이 기계를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께 일정 기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 디지털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켜서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런 키오스크를 다른 어르신들께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 주에 우리 손주 녀석하고 카페에 갔는데 손주가 할머니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한다. 아니야, 내가 다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본인이 직접 손주의 커피까지 다 주문해서 손수 결제까지 하셨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을 접촉할 기회가 없어서 못 하시는 거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점점 더 이런 교육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서 기존의 사람을 대신한 AI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저게 효도의 인형입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에 효도의 인형을 이제 들여서 저 인형이 입력을 해놓으면은 언제 약을 드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고 말해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에게는 저 인형이 진짜 손주 같은 그런 느낌 드시나 봐요.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저 인형을 직접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바깥에.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나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자랑도 하시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좀 회복이 더 되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TV에서 모 통신회사가 선전을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이제 인형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디지털 AI가 할아버지랑
뭐 끝말잇기도 하고 약 먹을 시간이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 스케줄을 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이렇게 반려로봇의 형태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치매 예방 교육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손으로 적고 종이에 뭐 연필로 가지고 하던 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게임의 형태로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인복지관들에서 지금 도입을 해서 치매 예방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방역 키트라든가 뭐 손편지 나누기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방역 키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초창기에는 마스크도 없어서 못 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독제라든가 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원을 받아서 혹은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 가정에 나눠드리거나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대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직원들이 손편지를 써서 어르신들에게 그 추석에 방역 키트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전달을 할 때 같이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의 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대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한 10가지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제 기타로 또 소개해 드릴 것들이 기존에 뭐 캠페인 같은 것들도 사람을 대면을 만나서 종이를 나눠 드린다거나 어떤 것들을 하거나 하는데 요즘에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대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복지관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에 온라인 복지관을 구성해 놓은 그런 복지관들도 또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것들을 이제 자랑하고 뽐내는 자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관들에서. 그런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못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비대면이지만 발표를 합시다라고 해서 각 기관들에서 비대면 발표를 멋지게 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발표회를 하고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을 해 왔었고요. 아마 그 작년 연말부터는 좀 대면으로 많이 바뀌어서 또 대면 회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또 비대면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때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이제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께 혹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욕구 조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일일이 이제 종이에다가 보고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체크를 해드렸는데 조금 더 간략화된 방식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양식을 가지고 구글 독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욕구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동탄노인복지관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공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그 온라인 복지관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전 세계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복지의 환경도 급변했습니다.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비대면 서비스와 돌봄이라는 욕구가 함께 증가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적용하는 한편 클라이언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또 찾아내고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해 왔던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적용해보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인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일조차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런 팬데믹이 종식이 되고 이제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고 이용자분들과 직접 만나서 행복하게 함께 웃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